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전체적인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주 용어나 개념들은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라 초보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아주 재밌게 사주를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추위가 가시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불과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패딩 입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했는데, 며칠 사이로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진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절기가 정말 소름 돋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날씨가 더 더워지기 앞서서 걸리적거리는 요소들을 정리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부피가 큰 겨울옷이나 이불도 정리를 했고, 업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조직 개편과 재배치도 하고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과 목표들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 다가올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의 비단 주머니를 무진월에 만들어서 단계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전환점에서는 년으로도 바뀌는 전환점, 월로도 바뀌는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속도전이 정말 중요한데, 바쁘지 않을 때 미리미리 몸을 써서 움직여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을 미리미리 챙겨서 보는 이유는 나에게 닥칠 변화들을 예측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찾아서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고 되돌리기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목표한 지점에 나를 갖다 올리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변수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운세 시간에서는 이번 달 무진월의 운과 그 흐름들에 대해 진단을 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를 보겠습니다. 시대가 움직이는 커다란 줄기를 보는 것이다 보니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전략들은 다음에 올라올 천간별 운세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무진월입니다. 24절기 중에서 5번째 절기로서 청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명은 하늘이 맑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이제까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진월은 우리 눈앞을 가렸었던 뿌연 안개가 걷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번 달부터는 음의 기운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청명이다 라고 해서 투명하고 맑은 하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청명이 지나갈 무렵에는 더 이상 귀신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성묘도 드리는 때였습니다. 음기가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만날 수 없는 구간인 거죠. 어둠이 걷힌다는 것은 빛이 오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으로서 생명을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농사에 대한 계획을 짜는 구간이었는데, 현재에는 멈춰있던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구체적인 절입 시간을 보면 4월 4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5월 5일 오전 9시까지 무진월을 지나 기사월이라는 여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운을 볼 때는 항상 어떤 일들이 시작하는 날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도 선거일의 운과 취임식 때의 운을 바탕으로 봤었습니다. 이번 달 무진월은 무술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갑진년, 무진월, 무술일이라는 것은 최초로 시작한 지점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목극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하는 형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토양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시작하려는 일 또는 현재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잘 짜여졌는지, 놓치거나 실수한 것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검증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세워둔 계획이 흔들리거나 외부 환경 또한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나치게 확신을 갖거나 안주를 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달부터 의사결정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됩니다. 그게 필연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꼼꼼하게 B플랜까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긴장을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수험생이 있다면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반복해서 실수가 없는지를 재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시작 지점을 살펴봤으니까 조금 시야를 넓혀서 갑진년과 무진월을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는 힘든 겨울을 보내느라 각자 조금씩 상처를 입은 채로 부족한 환경에서 씨를 뿌린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처한 여건이 열악하고 자금이나 인원도 부족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지식이나 스펙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이나 그런 사안들이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차 미래에 큰 나무가 되고자 하는 꿈들을 가득 품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실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든지 자라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무진월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안쪽으로 내면에는 수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고 외부로는 화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파리를 하늘로 크게 펼쳐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서로 다투거나 부딪히지 않고 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무토가 총대를 매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갑진이라는 나무가 무진월을 만났다는 것은 힘겨운 환경을 딛고 싹을 틔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나무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보호자의 임무를 가질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사주에 따라서는 그런 환경을 만나거나 누군가에게 케어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족했었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힘이 강한 분들은 내가 그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개인별로 자기 사주 구성에서 중심이 되는 오행을 가지고 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입니다. 무진월은 단순하게 사주의 글자들만 놓고 보면 목의 개수는 적고 토의 개수가 많습니다. 메마른 사막 위에 한 그루의 나무처럼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선입견으로 인한 착시현상 같은 거예요. 풀이를 해보면 어려움을 만났는데 시적절하게 풀어나갈 기회가 같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염원하거나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때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사회적으로는 전환점이 되는 주요한 시점을 만나는 겁니다.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들이라면 시험의 합격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인센티브라든지 성과 평가 같은 중요한 것들이 평가되고 판단되는 시기라는 뜻도 되고요. 자신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변화나 이동 같은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을 말해요. 특히 자기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중심인 분들은 이러한 변화가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사주에서 수의 기운도 함께 강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당장 변화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획을 잘 세웠었다가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픔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번 무진월은 그런 계기가 되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줬었던 사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어떤 문제가 재검토되어서 그게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는 상황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금 재회할 수 있는 운이 다가오는 걸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올수록 그러한 상황들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속도를 낼 것입니다. 갑진년 전후로 일어나는 문제는 결국에는 서로 간의 이기심, 배려하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게 커져서 어떤 애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착이 되어버려서 발생한 어떤 변질된 일련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가지 않았다면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정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 무진월의 지장간 속에는 을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은 크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생각만 담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보폭을 크게 움직여야 할 시기에 사소한 것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문제들은 소홀하기가 쉽다. 내 생각에 빠져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진월부터 나의 욕망이나 개인 간의 사사로운 관계에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역, 사생활, 취미활동 같은 일들에 뜻을 두기보다는 사회적인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숨가쁘게 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화의 기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무진월은 음의 기운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일이 꼬이려면 사소한 것들이 커져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성장의 전환점인 시간에 낙오된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커다란 성장의 열매가 자신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일들을 떨쳐내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들에서도 멀어지셔야 됩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움츠리거나 갖은 핑계를 대고 실행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다면 오히려 기운이 처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나쁜 기운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갑진년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시작을 해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문이 닫기 직전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걸 더 가지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중심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에 안 찰 거고 답답한 마음도 들 텐데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결국은 해결하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만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생산적인 동기부여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사주 구성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글자가 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화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얻는다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움츠렸던 시간을 벗어나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 범위도 바빠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운을 볼 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건강하다, 불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령 화의 기운을 사용하는데 건강하려면 목생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화의 기운이 오래 가려면 수생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화의 기운이 가치가 높아지려면 화생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의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 초보자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스킵하고 설명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화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목생화가 안 되어서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수국화로 인해서 화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사실은 케이스가 다른데 이걸 그냥 퉁 쳐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화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니까 불필요하거나 생산적이지 않은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방해꾼이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다른 데서 이곳저곳에서 태클을 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매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의 기운이 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무진월은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젊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을 말 안 통하는 꼰대라고 느끼는 거고 자기가 나이 든 입장이거나 어떤 직책자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일도 안 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이 풀려나가는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도가 확 나가지는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걸 연애운으로 연결을 하면 서로 간에 느낌이 통하지 않는 상대다라는 것입니다. 무진이라는 것은 내면은 움츠려 들어 있는 심리이지만 용기를 내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침을 주는 글자입니다. 그런 운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가장 쉬운 개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의 흐름을 거슬러서 반대로 행동한다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오해를 사거나 그로 인한 나의 어떤 평가나 가치의 절하가 되는 부분이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키지 않고 통하지 않고 내면이 자꾸 움츠러들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상대방을 막고 있는 벽을 부숴나가야 됩니다. 다음은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의 기운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생산성을 발휘해야 하는 용도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과 결합되어야 쓰임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금의 기운이 금생수가 잘 돼서 적절히 배합이 되면 많은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내 스스로 갖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금생수가 잘 되시는 분들은 성과를 내기 좋은 환경을 만났다, 그런 프로젝트나 일을 하게 된다 뜻입니다. 물론 이 적절한 배합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수의 기운이 조금만 지나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곧바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가 강해지면 화도 끄게 되고 목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토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것이 과하냐 아니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구조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날은 따뜻해졌는데 갑자기 겨울에도 안 걸렸던 감기가 걸린다든지 기침을 계속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잠도 깊게 못 자고 이 피로가 굉장히 누적이 되겠죠. 천간별 운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수의 기운 중에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어떤 글자냐라고 보면 임수라는 글자가 그런 작용을 강하게 만드니까 사주에 임수가 있으신 분들은 부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체 운세에서는 되도록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맛배기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초보분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준비해 놨었던 말보다 덧붙이게 돼서 내용이 조금 길어진 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자에 따라 세부적인 전략들은 라이브 방송과 천간별 운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갑진년 4월 무진월부터 5월 기사월까지의 종합운세를 알아봤습니다. 날씨도 풀렸고 시행착오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잡아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번 달에 100걸음을 더 걸으면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가 다 빠질 시간에 1000걸음, 10,000걸음 힘겹게 꾸역꾸역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거리를 벌려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입니다. 무진월의 한 걸음의 발자국이 나중에는 억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진월에 조금 부지런히 일하시면 돈을 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루고 싶은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라든지 건강을 챙긴다든지 뭐 병원을 간다든지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루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미루고 싶고, 저도 운세 편집 미루고 싶고, 촬영도 미루고 싶어요. 하지만 의지를 강하게 불태워서 이 절기가 되기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불태워 보시면 매우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이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위기감이 드시는 분들은 개운법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이번 달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규칙적인 운동을 해보시라 추천드립니다. 무진월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양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양으로 움직일 때는 내가 양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운을 한다고 해서 뭐 화가 부족하니까 빨간 옷을 입고 수가 부족하니까 물을 많이 먹고 이런 것보다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을 드린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받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